블랙박스를 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이었고 상대는 우리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수진이만 모르면 돼.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수진입니다. 올해 45이에요. 회계법인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죠. 남편 김재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아들 하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횟수로 15년 정도 되었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올해 3월부터였습니다. 3월에 하준이가 5학년이 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서유진이라는 30 초반의 젊은 선생님으로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새로 바뀌게 되면서 학부모 총회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일이 바빠서 학부모 총회에 못 가게 되어 남편이 저 대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학부모 총회에 다녀온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젊더라. 애들 지도도 열심히 하신다던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남편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7시면 집에 오던 사람이 8시, 9시가 됐죠.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늦게 들어오는데도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샤워도 더 자주 하고 어느 날은 향수까지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여보, 향수 새로 샀어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멋쩍게 웃었어요. 응, 백화점 지나가다가 샀어. 향기 괜찮지? 그런데 남편은 원래 향수 같은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지만 그냥 나이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구나 생각했었죠. 이때도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초에 이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하준이 상담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남편이 대신 가기로 했죠. 여보, 미안한데 하준이 상담 좀 다녀와 줄래요? 응, 괜찮아. 내가 다녀올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하준이 잘한대.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요? 다행이네. 별일 없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트에서 우연히 같은 반 학부모를 만났어요.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 저번에 남편분 오셔서 상담하시던데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시간이요? 네, 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은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저는 10분도 안 걸렸는데 30분? 하준이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닌데 도대체 뭘 그렇게 오래 상담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하준이 상담이 얼마나 걸렸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응, 한 20분?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20분이요? 다른 분은 30분 넘게 걸렸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나 봐. 그 표정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6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죠. 3번 만에 받더군요. 여보, 어디에요? 아, 미안. 거래처 사장님이랑 술 한잔 하고 있어. 조금만 있다가 들어갈게. 그런데 전화 너머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끊을게.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술을 마신다면서 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늦어서 미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랑 술 드셨다면서요? 응. 여자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 그 회사 이사님도 같이 있었어.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귀가, 기분 좋은 표정, 새로 산 향수, 30분이 넘게 걸린 상담, 전화 속 여자 목소리.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패턴이 바뀌면 거기엔 분명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학부모 단체 카톡방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 조미경이라는 분이 갑자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상담 신청하신 분 누구세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다른 학부모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시간에 상담이요? 그런데 조미경 씨의 메시지가 채 1분도 안 돼서 삭제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가 올라왔죠.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다른 방이랑 헷갈렸네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스크린샷을 찍어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조미경 씨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경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요즘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미경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응했습니다.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경 씨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한참을 날씨 얘기,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미경 씨,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혹시 미경 씨 남편분도 그래요?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컵을 쥔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아,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사실은요, 저희 남편이 서유진 선생님한테 자꾸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그 순간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미경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남편도 서유진 선생님이랑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전쯤 남편 행동이 이상해서 휴대폰을 몰래 봤대요. 그런데 서유진 선생님한테 송금한 기록이 있더래요. 석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담임 선생님한테 돈을 보내는 건지. 그래서 따져 물었죠. 남편이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와준 거라고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이 결국 무너졌대요. 상담하다가 서유진 선생님과 관계가 시작됐고 돈도 계속 보냈다고 인정했대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끊으라고 했죠.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바보같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의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다시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차를 정기 점검 맡기게 된 거예요. 제가 대신 정비소에 차를 가져갔습니다. 정비를 기다리는데 정비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블랙박스 용량이 거의 다 찼어요. 백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번개가 머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박스? 차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녹화되고 녹음되는 장치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네, USB에 담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안에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하준이는 학교에 있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죠. 저는 USB를 꽂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어요. 저는 최근 3개월치 파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 파일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운전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남편과 서유진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상은 어두웠지만 음성은 또렷했어요. 너무나 또렷했죠. 오늘은 시간 여유 있으시죠? 지난번엔 너무 급하게 가셔서 좀 아쉬웠어요. 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그래, 오늘은 괜찮아. 수진이가 회사 회식 있다고 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회식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남편은 하준이를 학원에 보내고 서유진을 만난 거였습니다. 차 안에서 쇼핑백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받아. 지난번에 갖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 대표님. 이거 비싼 건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유진 씨 덕분에 요즘 기분이 좋은데 이 정도야. 유진 씨? 남편이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어요. 아니, 제가 처음 들은 거겠죠. 저는 파일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다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요즘 수진 씨가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서유진이 물었어요. 아니, 수진이는 일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제가 일만 바쁜 게 아니라 남편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15년을 함께한 남편을 믿었던 거죠.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텔 얘기가 나왔어요. 이따가 시내 그 호텔로 갈까요? 응, 거기 조용하니까 좋더라. 주차장도 지하라서 안 들키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텔까지. 그것도 계획적으로요. 그리고 돈 얘기. 지난달에 보낸 거 잘 받았지? 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달 카드값도 좀 걱정인데. 얼마나 필요해? 한 200만 원 정도요? 알았어. 보내줄게. 20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악착같이 모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어요. 총 12개의 파일에서 서유진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최소 12번은 만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회계사입니다. 숫자와 증거로 일하는 사람이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클라우드와 외장하드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조미경 씨에게 연락했어요. 미경 씨, 증거를 찾았어요.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서유진을 교단에서 내쫓을 거예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다음 날 저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서유진이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금품을 수수했다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음성 파일 12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하기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편은 모르고 있었죠. 자기 인생이 곧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요. 사흘 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면담을 하러 갔어요. 조사관은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다며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이 매우 명확하네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유진과 저의 남편, 조미경 씨의 남편이 소환됐어요. 증거 앞에서 결국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주 뒤 서유진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교육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서유진은 공무원이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으니까요.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에게 경찰서 출석 통보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손에 경찰서 출석 통보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결과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서유진 선생님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 담임 선생님과 그럴 수가 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요? 당신 목소리 다 녹음돼 있어요. 블랙박스에. 수진이만 모르면 되라고 한 말도 있고 호텔 간다고 한 말도 있어요.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정수진님, 서유진의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총 6명의 학부모가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간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습니다. 6명, 변호사, 의사, 대기업 임원, 건설회사 사장까지 모두 같은 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초등학교 여교사, 학부모 6명과 부적절한 관계. 1년간 1억 원 이상 금품 수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떴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해임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유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교직 영구 제명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도 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가장 걱정했던 건 하준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하준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하준아, 아빠가 잘못된 일을 했어.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이제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하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진수가 그러더라고요. 잘못한 건 선생님이랑 아빠지, 하준이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하준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하준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사한 지 3달쯤 됐을 때 조미경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저도 이혼했어요.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미경 씨도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경 씨,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씩 연락할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준이와 저는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합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좋아요. 예전 집보다 훨씬 좋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진실을 드러낸 것, 법적 조치를 취한 것,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 모두 옳은 선택이었어요. 진실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면 결국 더 큰 거짓 속에 갇히게 돼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진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준이와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으로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순간들이요. 진실은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죠. 저와 하준이처럼요. 우리는 새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인생 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